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커피 트렌드를 확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현장입니다. 성수나 홍대, 합정, 한남동, 강남 같은 곳을 다니면 요즘 어떤 카페가 핫하고 어떤 메뉴가 유행인지, 커피 트렌드와 인테리어는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논문으로 출판되는 연구는 그보다 조금 느린 편입니다. 일단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 기간도 있고 연구를 투고 후에 출판까지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 논문으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 거시적으로 보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회사 비전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또 보다 디테일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는 데에도 논문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커피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주제가 주목받을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천 건 출판된 연구 논문들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분석한 논문입니다. 키워드는 커피 또는 아라비카라는 키워드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 중에 해당 키워드의 논문들을 추린 후 분야별로, 시간별로, 국가별로 정리했죠. 그래서 단순히 커피 추출이나 로스팅 같은 영역에 그치지 않고 건강이나 농학, 유전학 같은 다양한 분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커피라는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총 6만 건의 커피 키워드의 논문 중 제외할 논문들을 제외하고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만 7천여 개의 논문들이 분석되었습니다. 이 논문들이 가장 많이 출판된 저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로 보면 농업과 화학, 생화학, 식품 등을 다루는 저널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분야들에서 커피의 연구 주제는 로스팅이나 추출에서의 커피 성분 분석, 그리고 커피가 가진 성분들의 기능적인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 성분의 항산화, 항염증, 비만, 알츠하이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식품으로서 다루는 화학, 생화학 논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종합 저널도 있고 그렇습니다. 커피 논문을 가장 많이 출판한 나라는 역시 미국, 그리고 뒤를 이어 브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라질 커피 하면 그냥 너티하고 저렴한 그저 그런 커피라고 생각하실 텐데, 브라질은 전 세계 1위 생산국인 만큼 커피 연구와 재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유전학 연구는 1930년대부터 진행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매년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엄청난 양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브라질이 없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납품업체들은 큰 고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비슷비슷한 출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논문의 양적 흐름을 보면 커피 연구는 매해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많이 소비해서 관심도 많고 커피가 가진 기능이나 경제적인 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논문들의 주제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판된 분야는 건강입니다. 이 분야에는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좋은 그리고 나쁜 영향, 영양적인 부분, 고혈압이나 병에 관련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에그로노미는 농경학으로 커피나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배나 토양, 커피 가공, 품종 같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건강과 컴파운드 카테고리는 커피를 식품 관점에서 다룬 논문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커피 연구는 이런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아라비카라는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아라비카는 식물학적 분류 체계의 종명이기 때문에 건강 관련 논문이나 단순한 성분 분석, 커피의 기능을 다룬 논문들은 많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재배나 커피와 환경, 품종과 같은 논문들이 더 돋보이겠죠. 그럼 어떤 나라가 아라비카 연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을까요? 앞서 커피라는 키워드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브라질이었는데 아라비카라는 키워드에서는 브라질이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뒤를 이어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랑스의 농업기관은 커피 재배와 관련된 응용 연구보다는 아라비카 유전학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의 기능이나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다른 커피들과의 유전적 관계, 아라비카의 기원 같은 연구들입니다. 그를 증명하듯 다른 연구자들이 논문을 얼마나 인용했느냐를 보여주는 인용 횟수를 보면 프랑스의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멕시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같은 커피 산지들입니다. 산지에서 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생산량과 관련된 연구나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같은 이런 재배 관련된 연구나 산림농업,
그리고 지역과 품종에 따른 커피나무의 어떤 퍼포먼스 같은 논문일 겁니다. 그리고 논문들의 출판 건수를 보면 1990년대부터 커피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비슷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양적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용 횟수는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양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출판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2000년대는 스페셜티 커피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가진 아라비카 종에 대한 관심사도 늘어났을 거고요. 또 2010년대 들어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유전체학, 유전학, 컴퓨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와 관련된 논문들 역시 많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아라비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분석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아라비카의 연구 분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빨간색 카페인과 클로로제닉산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팅과 품질, 항산화 같은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아 아라비카 커피 성분의 기능과 품질에 대한 연구가 주요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가장 보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피가 식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의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로스팅에 따라 커피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커피의 성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커피의 대표 물질인 카페인과 클로로제닉 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같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환경 연구들 또한 주요 주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논문뿐 아니라 뉴스에서도 요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현재 전통적인 산지의 커피 재배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선이 다수입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론 산림농업, 산림 재배 시스템,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워드가 같이 묶여 있죠. 또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의 증가, 극단적인 기후 패턴, 고온, 가뭄과 같은 요인은 커피 재배에 타격을 줍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생산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기후변화로 인한 커피 생산성 감소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면 광합성, 물 부족, 가스 교환, 산화 스트레스 같은 키워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커피 나무의 생리적 변화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고온이나 다른 요인이 어떻게 생산성을 감소시키는지, 품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병충해와 관련된 논문, 그리고 유전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커피나무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커피 녹병이나 커피가 썩어가는 커피베리병 같은 병해충입니다. 아라비카는 특히 병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제, 저항성 품종 개발,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카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단순히 다양한 품종이 있다라는 것 외에 유전적인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고, 다양성을 통해 새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키워드가 있는 이유는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종의 기원지이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보면 아라비카 연구의 주요 주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능성, 병해충 연구, 유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구 주제의 변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로스팅, 아라비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오클라톡신, 생리학적 연구가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 19년도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키워드로 통합되었죠. 그리고 품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연도별로 키워드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병해충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성장하면서 아라비카에 대한 내용과 커피 품질, 커피 성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지속가능성, 산림농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에는 어떤 연구가 주를 이룰까요? 일단 커피가 미래에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는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숲을 파괴하지 않고 숲의 이점을 그대로 얻는 산림농업이라던가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인건비,
부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동화, 기계화를 이용한 정밀 재배 논문도 많이 증가할 것 같고, 또 발효를 포함해서 가공에 대한 논문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효는 향미 형성의 핵심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미생물 종류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